엄마 애 하나 돌봐주는 걸로 왜 이렇게 생색을 내세요? 소일거리도 없으신데 애라도 돌봐주셔야죠. 구독자 여러분은 사랑스런 손자가 생긴다면 아무리 멀더라도 냉큼 달려가 애 봐주고 싶으시던가요? 할머니가 되면 손자 정도는 무조건 봐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주변에 제 지인들을 둘러보면 하나같이 아기를 돌보며 저당 잡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식의 자식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말과 부작용은 다 오롯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75세 대구 달성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던 김덕자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덕자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시골 장터에서 야채를 팔며 세 자식을 키우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장사도 쉽지 않고 애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더라고 하더군요. 뭐 그 시절이야 다들 아이들을 어렵게 키웠더라지요. 하지만 집에 관심 없는 남편을 두고서 자식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답니다. 큰아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둘째 딸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에 대한 걱정도 컸지요.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늘 그런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노름과 술에 빠져 집안에는 관심도 없었더랍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대구 달성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새 아이를 기르느라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요. 야채 사고 싶으신 분 계세요? 라고 외치며 손님들을 부르지만 진상 손님들이 많아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았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소리에 할머니는 신선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을 때가 많았지요. 하루는 한 손님이 이거 좀 더 싸게 해줘야지. 라고 야채를 던지면서 말하더군요. 저기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가져온 신선한 야채입니다. 가격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꾸했지만 손님은 그저 짜증을 내며 물건을 집어 던지며 가버렸지요. 이젠 장사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드네요.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식들을 힘들게 길러냈더랍니다. 가끔씩 자식들이 엄마 장사 잘 돼? 라고 걱정하면 할머니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일 내야 할 수학여행비에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운 자식들이 다 장성하게 자라 이제는 결혼도 했다지요. 김덕자 할머니는 이제 손주 녀석만 보면 소원이 없겠더랍니다. 그러던 중 김덕자 할머니는 최근에 결혼한 딸 영희가 힘들게 시험관 수술을 통해서 손자 민준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답니다. 영희가 결혼 후 아기를 갖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엄마,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해. 민준이 시험관 수술 때문에요. 할머니는 여보게 힘내라. 할머니가 민준이 태어나면 잘 돌봐줄게. 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라고 부르며 아기를 안아보니 그동안의 힘든 기억들이 잠시 잊혀지더군요. 하지만 영희는 복직을 하느라 아기를 돌볼 시간이 없었지요. 엄마, 제가 일을 해야 하니까 민준이 좀 부탁해요. 라는 영희의 부탁에 할머니는 알겠어. 내가 잘 돌봐줄게.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부담이 느껴졌답니다. 김덕자 할머니는 이제 채소 장사를 접고 매주 수원으로 올라가서 손자 민준이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지요. 이젠 장사도 할 수 없고 민준이만 바라보는 삶이 되었군요. 라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답니다. 할머니는 대구에서 고생하며
기른 채소들을 팔던 시절이 그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이 또한 자식을 위한 길이다 생각하셨답니다. 수원에 도착하면 영희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또 울어요. 라고 외치며 할머니에게 아기를 내밀었지요. 할머니는 아이고,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라며 아기를 안고 달래보려 했지만 민준이는 한참을 울어대기만 했답니다. 엄마가 나가서 일하니까 민준이가 심심한가 봐.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한 방 안에서 흔들어 주었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점점 지쳐갔지요. 이렇게 힘들게 아기를 돌보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아기를 재우고 나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라며 자책했고 영희가 일하는 동안 할머니는 민준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야 했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갔답니다. 하루는 민준이가 아침부터 계속 울어대더군요. 할머니는 힘없이 중얼거리며 아기를 안고 방을 돌며 걸어야 했지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애를 쓰고 나니 할머니의 팔이 아파오고 숨이 가빠졌답니다. 하루는 영희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엄마, 민준이 왜 이렇게 울어? 라고 대뜸 물어보더군요. 할머니는 아기가 배고픈 것 같아. 내가 우유 먹였는데 또 울면 어떡하냐? 라고 대답했지만 영희는 엄마 그냥 민준이를 잘 달래줘야 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영희의 태도가 점점 무례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를 그렇게 안아주면 안 돼요. 그럼 아프다고. 라는 말을 듣고는 김떡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우셨더랍니다. 어느 날 영희가 엄마, 민준이가 또 아프대요.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화를 내더군요.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아예 안 왔을 거야. 라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손자를 못 보겠다고 선언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영희가 엄마 민준이 기저귀 좀 갈아줘요. 라고 외쳤고 할머니는 내가 방금 갈아줬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영희는 그럼 또 울겠지. 라고 반응했지요. 할머니는 불만이 점점 쌓여갔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고 털어놓으니 영희는 엄마 왜요? 라고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아기를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영희가 엄마 민준이를 좀 더 잘 돌봐주세요. 아기를 돌보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했더랍니다. 그렇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다. 라고 대답했지요. 엄마 너무해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와 남들 하는 거 다 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라는 영희의 목소리에 할머니의 마음은 아프게 찔렸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덕자 할머니는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다. 라는 결심을 굳히게 됐답니다. 내가 아기를 사랑해서 돌봤지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무시당할 줄 모르셨던 것이죠. 할머니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라는 생각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답니다. 이제 할머니는 아기를 돌보는 건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품고 민준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 길로 바로 KTX 열차 티켓을 끊고 동대구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된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연락을 점점 끊어갔어요. 이젠 내가 아기를 돌보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영희의 전화도 받지 않게 되었지요. 민준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도와줬는데
연락도 없고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그렇게 김덕자 할머니는 이제는 자식과의 연락도 끊고 혼자서 지내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할머니는 홀로 지내는 삶에서 작은 위안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자식들과의 관계가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있었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김덕자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부탁을 당연시 할 수도 없을 것이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